오늘의 주인공 아콩이는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기 좋아하는 애교냥입니다. 난 24시간 집사 손길을 느끼고 싶다. 하지만 아콩이의 바람과 달리 엄마 집사는 육아로 24시간이 모자란대요.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여야지.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아야지. 아기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집사의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쏠린 이 상황이 아콩이는 영 섭섭한 모양입니다. 애가 에너지가 좀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많이 발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못 써줘서 속상하죠. 놀아주진 못해도 양이들 밥 때만큼은 꼭 제 시간에 주려고 노력한다는 집사.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녀석들 기다리는 동안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얘들아, 천천히 먹으렴. 아기와 냥이들 밥을 챙긴 뒤 엄마 집사도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는데요. 아이고, 보통 육아맘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궁금한 녀석들. 아우, 집사는 뭐 먹고 사냐? 그나저나 갓난아기와 고양이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 참 흔치 않은 광경이네요. 털이 목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애기 핥히면 어떡하냐,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고양이는 한 번도 저도 이제 목욕할 때 빼고 긁힌 적이 없어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털 같은 거는 솔직히 제가 조금 부지런하면은 조금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순항할 것 같았던 육묘와 육아.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콩이가 요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캣타워에 오르지는 않고 뜯는 아콩이. 소리를 듣고 나온 집사. 아콩이 녀석 딱 걸렸습니다. 꽁아, 뜯으면 안 되지. 난 아무 짓도 안 했다옹. 시침이 뚝 떼는 아콩이. 하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열심히 캣타워 뜯기 신공을 펼칩니다. 안 뜯으면 발이 허전하다옹. 아콩! 녀석 대체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보였나요? 임신 막달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고양이들이 많이 뜯으니까 뜯고 말겠거니 했는데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더라고요. 계속. 이 댁에 온 지 언 2년. 하지만 이런 행동을 시작한 건 불과 3개월 전이라는데요. 태어난 지 2달도 안 됐을 때 파양의 아픔을 겪고 보호소에 있던 아콩이. 엄마 집사는 그런 녀석이 유독 눈에 밟혔답니다. 맨 처음에는 임시보호를 하려고 해서 데리고 왔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마리가 왔었는데 이제 막상 보내려니까 못 보내겠어서 키우게 됐어요. 한 달 후 뽀삐까지 입양하면서 이댁 가족이 된 두 녀석. 집사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건강하게 자랐다는데요. 하지만 출산 직전부터 시작된 아콩이의 이상 행동에 집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또 시작이다냥. 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날 오후 누군가를 격하게 반기는 아콩이. 아빠 집사의 퇴근을 많이 기다렸나 봅니다. 아빠 집사 귀가 후 다시 개냥이 모드를 장전하는 아콩이 녀석.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엄마 집사 대신
퇴근 후 집중적으로 놀아준다는 아빠 집사. 언제 캣타워를 뜯었냐는 듯 아콩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아 어지럽게 왜 이러냥. 난 흥미 없다냥. 아빠 집사는 늘 이렇게 아콩이를 전담마크 한다고 합니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솔직히 옆에 보는 것도 안쓰러우니까 빨리 오고 싶은데 언제 회사가 바빠서 육아에 지친 아내를 대신해 이제는 아빠 집사가 퇴근 후 간식을 챙겨주게 됐다는데요. 오늘 간식도 늦었다옹. 냥이들이 맛있게 간식을 즐기고 있을 때 아기 집사도 배가 고픈가 봅니다. 미안해, 빨리 와줘. 저녁 시간엔 아기의 식사 준비도 아빠 집사 몫인데요. 티나죠? 안 해본 거 티나죠? 이거가 바로 하지만 아빠 역시 아기에게 더 손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천천히. 동생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꼭 하는 일이 있다는 이댁. 동생 아기 집사와 냥이들이 친해지도록 서로의 냄새를 각인시키는데요. 킁킁. 이 정도면 됐냐? 이번엔 우리 아콩이 차례입니다. 자 이사 하지만 아우 실패. 유독 아콩이만 아기 집사 곁에 가는 걸 거부한다는데요. 다시 한번 도전 해보지만 역시나 실패네요. 아콩아, 낯설어서 그러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친해지라고 이제 좀 많이 갖다 놓으려고 하죠. 하루에 몇 번은. 조리원을 안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조리원은 길잖아요. 2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리원보다는 집에서 맘 편하게 고양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서 조리원 안 가게 됐어요. 난 냥이들이 좋아요. 몇 차례 교감을 시키니 뽀삐는 금세 적응이 됐는데요. 아콩이는 여전히 아기 집사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잘 시간이 다가오면 엄마 집사는 아콩이가 뜯던 캣타워를 천으로 덮어두는데요. 이제 꿈나라로 떠날 시간. 내가 못 듣게 막아놨단 말이냐? 캣타워가 막히자 잠은 안 자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는 아콩이. 그리곤 새로운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뜯는 맛이 있다냥. 그런데 잠시 후 야, 콩! 왜 뜯어? 뜯는 소리에 깬 아빠 집사가 스크래쳐를 치워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아콩이가 아니죠. 이번엔 터널 장난감을 공략하는 녀석. 콩아, 왜 뜯어 이거? 콩아 나와봐. 콩. 뜯으면 치우고 뜯으면 치우기를 반복하는 새벽 시간. 콩 왜 뜯어? 콩아, 왜 뜯어 이거? 이유를 모르겠다옹. 그냥 뭔가 불안하다옹.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새벽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 일어난 집사들이 잠에서 깨고 있을 무렵 아콩이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곳저곳 참 잘도 뜯습니다. 기둥 스크래쳐도 아콩이 발길을 피해갈 순 없네요. 뭐 치우면 딴 거 뜯고 뜯던 거 치우면 딴 거 뜯고 계속. 이게 네버엔딩이에요, 네버엔딩. 위에도 지금 아콩이의 발이 스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너덜너덜해진다는데요. 캣타워는 물론이고 아빠 집사가 아끼는 의자까지 아콩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콩이. 더 큰 문제는 물건을 뜯을 때마다 아콩이가 발바닥도 심하게 핥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껍질이 좀 벗겨졌어요. 너무 걱정됐죠. 이제 이식증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삼키면 어찌됐든 나중에 정말 잘못되면 개복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 아콩이는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가 옵니다. 아콩이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찾아온 거대 고양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부탁드려요. 얘가 아콩이? 네. 반갑다옹. 아콩이다냥. 먼저 집사들이 가장 걱정했던 발바닥 상태부터 확인해보는 야옹신. 아니 알았어. 심하진 않아요. 피부 병변이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콩이 조금 처음 만나자마자 이상하게 느낀 게 좀 있었거든요. 보호자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가만히 잘 있다가도 여기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더라고요. 좀 저렇게. 네, 여기죠. 네. 네, 뜻대로 안 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귀를 팔락팔락 털죠. 저거 인지를 못 하시고 계셨어요? 네. 네. 귀 저런 게 뭐 난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도 못했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그런데 그때 지금 저런 야옹신 앞에서도 어김없이 뜯고 핥기를 반복하는 아콩이. 이러진 않아요? 저렇게 핥으면서 뜯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지금 얘는 강박증 소견이 있는 거예요. 아콩이의 행동이 강박증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박증을 잘 모르세요. 고양이 무슨 강박증이야 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강박증이 있거든요. 사람 이렇게 손톱 깨물듯이 이렇게 계속 손톱을 깨무는 게 이유가 있어서 깨무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정형 행동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스트레스를 아마 지속적으로 그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강박적인 행동으로 아마 증상이 나타났고 원래는 안 하던 행동들을 갑자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 증상이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이런 아콩이의 강박증의 원인은 집사들의 예상대로 아기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얘한테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못 보는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 게 자기가 일정 이상의 루틴이 깨진다던가 스케줄이 깨진다던가 환경이 갑자기 못 보던 뭐 딸랑이가 생긴다던가 이러면은 자기가 이제 이 강박증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행동을 하는 거죠. 집안 환경과 모든 일정이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콩이가 혼란에 빠져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저희가 이제 아콩이랑 뽀삐랑 같이 지내고 거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는데 네. 왜 유독 아콩이만 이렇게 뜯는 행동을 보이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강묘각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각의 고양이는 각각의 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먹고 쉬고 그냥 이런 편안한 스타일이고 이 친구는 관심이 다 많아요. 사람한테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마킹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콩이한테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앉아. 그렇지. 응. 앉아 정도는 껌이다옹. 앉아 잘하네 엄청. 아콩이 녀석 의외로 정말 똑똑한데요. 왜요? 이거 지금 봐도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잘 되는 친구거든요. 제 앞에서 떠나질 않잖아. 그러니까 몇 번 만에 네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그거를 바로 캐치해서 인지하고 기다려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만 바라보고 계속 있잖아요. 한번 보호자님 해보시겠어요? 아콩이 보세요. 아콩.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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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바로 해. 잘했어. 잘했어는 보상은 0.5초에서 3초 내에 하셔야 돼요. 앉아서 쳐다보면 잘했어 바로 해요. 잘했어. 그래서 보호자님 옆에 왔을 때는 그냥 앉아서 쳐다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만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은 여러 자극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조금씩 1분, 3분, 5분, 10분 아니면 뭐 벨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막 나중에 이제 기어다닐 때가 되면은 그럴 때마다 그냥 옆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아유 잘했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해서 저희 가서 이거 긁을 일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뜯지 못하게 물건을 치우는 것보단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 작은 상자에 발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내주고 그 안에 간식거리를 쏙 넣어주면 끝인데요. 상자로 만든 먹이 퍼즐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아콩이. 녀석 똑똑한 데다 집중력도 엄청나구나. 간식 꺼내 먹기 간단히 성공. 이런 거를 뜯는 거 위주 옆에다 놔두고 그럼 얘가 그거 뜯는 거 대신 이걸 갖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 군데 집에 네 맞아요. 놔두면 맞습니다. 좋다는 거죠. 사료를 아침에 주고 30분 있다가 치워주고 사료 남은 거랑 간식이랑 섞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배치해서 섞어서. 신기하게도 먹이 퍼즐에 빠져 물건 뜯기도 싹 잊어버린 것 같네요. 그리고 저쪽 베이스 캠프 쪽 원래 쉬는 공간 쪽으로 가볼게요. 양이들이 주로 쉬는 방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주된 공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교집합이 되는 공간을 거실로 만들고 완전한 얘네들의 공간 완전한 아이의 공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양이들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더 안정감을 갖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고양이랑 같이 키우면 애기한테 안 좋다. 실제로 반려동물이랑 아이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성장을 했을 때는 그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 발생할 확률도 25% 감소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나 오히려 면역 관련된 질환들도 면역체가 강화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심장병 발병도 낮아지고 그래서 아이랑 고양이나 아니면 강아지든 반려동물이랑 사는 거는 뭐 아이한테 크게 나쁘진 않죠. 야옹신 방문 며칠 뒤 다시 찾은 아콩이네. 제작진은 오랜만이다냥. 보고 싶었다오. 엄마 집사가 육아에 전념할 때 아콩이는 먹이 퍼즐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캣타워로 다가가는 아콩이. 설마 너 또? 와, 우리 아콩이가 달라졌어요. 집착하던 캣타워도 뒤로 하고 스크래쳐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도 딱 거기까지. 앉아. 아콩아, 너 좀 멋지다.